자, 제가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그 새놓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도 아무 얘기 안 해가지고 그냥 2년을 살았어. 네. 그러면 저는 한 번에 한해서 2년간 더 이제 계약 청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얼른공장 2년을 더 산다 하면은 총 저는 그 변호사님 그 집에서 세대로 6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중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주택 임차인이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2년 더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 한 번에 한해서 2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법에는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어떤 뭐 제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법 규정부터 사실 정확하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갱신 요구권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임차인이 그 일정한 기간 내에 어떤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기간이 또 혹시 또 따로 있나요? 네. 그 지금 아까 일정한 기간이라고 했는데 네. 법 규정을 보면 그 임차인이 뭐 원래 임대차 기간이 있잖아요. 원래 네네. 약정한 기간이 1년일 수 있고 2년일 수 있고 뭐 3년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기간이 기간 동안 아무 때나 갱신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 사이, 한 달 전 사이, 네. 6개월 전 그때만 사이. 네. 내가 갱신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임대차 기간이 이제 2020년 올해죠. 올해 9월 30일 만료가 된다면 네. 그 6개월 전을 따지면 날짜가 3월 31일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0시부터 0시부터 계산합니다. 자정부터. 네. 1개월 전이 되려면 8월 30일이 되겠죠. 9월 30일 기준으로 그렇죠. 하면 네. 8월 30일 0시까지 사이에서만 어떤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이전. 6개월보다 그 이전인 3월 31일이 아니라 그 이전 2월 25일 날 네. 요구했다. 또는 1개월 이내가 되는 9월 5일 날 갱신 요구를 했다. 이러면 갱신 요구가 안 되겠죠. 네. 갱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해라 하는 이런 요건 때문에 지금 존속 중인 이제 임차인이 이제 갱신 요구하려면 최소한 1개월은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네. 15일밖에 기간이 안 남은 사람은 갱신 요구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어떤 사람 보면은 꼭 늦게 택 다 돼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이거 하루만이라도 네네. 주의하셔야 지나버리면 네. 예,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 갱신 요구 통지란 것도 네. 딱 그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 사이에 해야 되는데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됩니다. 네. 발송은 네네. 오늘 이제 한 달 남은 기간에 발송을 했는데 네. 도달한 날짜는 네. 한 달이 안 되는 날짜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효력이 없어요. 일단 도달일 도착하도록. 기준이다. 네. 도달 시점 기준이다. 아, 그렇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달이 문제가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제 보통 통지를 하게 되고 네네.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 증명 우편이란 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우체국 직원 업무 시간 중에만 보낼 수 있고 네. 또 도달이 됩니다. 예, 그 점 이제 어떤 제한이 있는데 그 반면에 내용 증명 우편 말고 만약에 메일이나 네. 문자 메시지, 네.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다면 이건 언제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아무런 제한 없이. 그렇죠. 보낼 네. 수는 있죠. 그래서 실제 이거로 가능합니다. 메일이나 문자 그러면 메시지. 메일, 문자 메시지, 카톡. 보낼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도달이 언제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도달이 읽는 보내면? 순간 그렇죠. 바로 되겠죠? 그거를 읽는다. 네. 수신 확인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도달이 되겠죠. 보통 카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읽으면은 1이라는 숫자가 없어져요. 아니 카톡 하세요, 변호사님? 아는데 1이 없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안 읽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잡아떼면 어떡할까요? 내가 읽은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난 몰랐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실제 그 상황은 아무도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네. 자기 카톡은 자기가 읽은 거로 거의 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구나. 내용적 명부편도 가족이 받으면 본인이 받은 거로 인정해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읽었다 해도 그거는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방금 0시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만약에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네. 효력이 있는데 네. 밤 12시 그러니까 되기 11시 59분 59초에 보냈어요. 이게 보냈다면 근데 상대방이 읽는 거는 뭐 12시 넘어서. 예, 내일 0시 뭐 5초에 네. 읽었다. 네. 그러니까 단 1초라도 그 다음 날로 지나서 읽게 되면 안 된다. 도달 날짜가 그죠? 그러네요. 아. 도달 시점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네. 1개월 이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예, 거네요. 그때만 안타깝죠.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남편한테 네. 살짝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최소 뭐 한 3개월 전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네. 통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이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간에 어쨌든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이건 법을 알고 안 알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니까 기간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쓰면 신경을 쓰면은 자기의 재산 정도는 그렇죠. 예,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이라는 네. 5개월의 기간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 잘 못 지켜요. 몰라서 못 지켜요. 또 이해 안 되네. 왜 모를까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이미 임차인이 10년간 임차했다면 네. 더 이상 갱신 요구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주택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예를 이제 들어서. 상가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의 어떤 비교 문제인데 이제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네. 최대 10년인데 네. 이미 10년이 지나버리면 네. 더 이상 네.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주택 임차인은 이번에 이제 개정된 갱신 요구권에 의하면 지금까지 10년을 있었던 20년을 있었던 뭐 네. 갱신을 몇 차례 했던 아무 관계없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현재 기간이 만료된 네. 때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만 하면 이에 한해서 2년간 2년간. 더 살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죠. 네. 자,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네. 얼핏 저도 들어봤는데 뭐 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에 포함이 되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 예? 네네. 해달라. 요구를 해야 된다. 네, 네. 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일단은 뭐 구두나 뭐 이렇게 그렇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임차인이 일에 한해서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는 있대. 그 네. 갱신 요구의 의사 표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해라. 네. 그냥 뭐 입 다물고 있다고 저절로 갱신 요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임대인도 가만히 있었다. 음. 서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간이 넘어가 버렸다. 이러면 자동으로 2년 갱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입니다. 네. 그러면 2년 지난 뒤에 그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유리하죠. 더 있으려고 하면 묵시적 갱신대가 2년 더 됐다, 더 지났다. 그쵸, 예. 지난 그 시점 2년 되기 6개월 전에서 또 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네. 한 번도 또 2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은 어떤가? 임대인은 지금 이 임차인 내보내려고 하는데 네. 자기가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 사이에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계약 갱신 이제 고민하겠다. 나가달라. 이 얘기를 안 해버리면 자기는 4년을 더 살게 해줘야 돼요. 4년을 앞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네. 변호사님 만약에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딱 그러실 분 같아요. 이 기간이 지났나 안 지났나 왜 모르고 슬쩍 넘어가실 분.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딱 조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날짜 계산만 하다가 딱 될 때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인자해 보이시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러신가요? 사람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네. 자기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으면 네. 또 아까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네.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갱신 거절하겠다 하면 임차인은 다시 나는 갱신 해달라 네.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 임차인은 2년만 더 이제 있게 살 되는 수 있는 거고. 건데 네네. 가만히 있으면 4년을 더 살게 되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자, 제가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그 새 놓은 집에 가서 2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도 아무 얘기 안 해가지고 그냥 2년을 살았어. 네. 그러면 저는 한 번에 한해서 2년간 더 이제 계약 청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얼렁뚱땅 2년을 더 산다 하면은 총 저는 그 변호사님 그 집에서 세 들어 6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지금 2년 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6년이 네네. 되겠죠. 6년을 네, 살다가 맞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거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갱신 요구권 행사는 좀 명시적으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아까 뭐 아무래도 결국은 또 반복되지만 우체국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네. 그 외에 뭐 문자 메시지, 뭐 이메일, 이메일, 뭐 카톡 이런 게 알면 네네. 이렇게 다 보낼 필요가 있고요. 또 전화나 구두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전화로 하는 경우에는 네. 녹음을 하실 필요 있어요. 요즘 녹음 기능이 잘 돼 있죠. 안 돼요, 제 거는. 이게 왜? 뭐 왜 아이폰인데 안 돼요. 90대까지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이게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아이폰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 아이폰이 안 돼요? 오, 그렇구나. 몰랐죠. 와, 저는 저도 아이폰을 뭔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이폰만 계속 쓰는데 아이폰은 녹음 기능이 안 돼서 제가 안 그래도 그렇구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상대방 측은 그렇게 해줄게 했는데 다시 전화를 드리면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도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한 대 더 예. 네. 만들었다는. 아까 말씀드린 법 네. 테크를 잘 하시려면 네. 아이폰을 쓰시면 안 되겠네요. 아, 네. 녹음을 네. 사실 이게 녹음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 요즘 네. 뭐 중개사무소에서도 제가 이제 중개사들 상담도 많이 하는데 무조건 녹음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법률적 분쟁이 이제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네. 대부분 이제 녹음한다고 아셔요. 상대방이 아, 녹음한다고 그런데 생각하셔요. 상대방한테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 녹음 가능한가요? 그거를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 내가 대화의 당사자면 네, 네. 내가 대화의 이제 주체가 되면 네. 상대방 동의 얻을 필요 없이 녹음이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예, 우리 이 자리에 뭐 수십 명이 앉아서 서로 회의하는 장면을 내가 녹음해도 관계 없어요. 근데 보통 또 강사님들은 본인 강의 녹음하지 말라고 또 아니, 특별히 이제- 주의가 있으면 또 아니 이제 그 녹음을 해가지고 네.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안 하시면 돼요. 그거를 아. 영업적 목표나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게 문제지. 아. 자기가 녹음해서 자기가 듣는 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상관이 없다. 아,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네네. 대화를 이제 몰래 듣는 거 도청. 네, 도청. 도청이란 거는 이제 처벌되는 이제 도청이란 행위는 자 내가 어떤 회의실에 내가 없습니다. 나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남들이 맞아요. 책상 회의하는 밑에 내용, 딱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네네. 몰래 듣기 위해서 우리 네. 책상 밑이나 이런데 아. 몰래 그 도청 장치를 해서 네. 녹음을 하는 거. 그게 처벌되는 도청이고요. 자꾸 수위가 자꾸 높아지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네. 좀 아시니까 자, 그러면 주택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 사이에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향후 임차인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뭔가 당사자 간에 특약만 하면 효력이 네. 있을 거로 생각해요. 아, 특약만 이게 하면. 특약이 되나요? 자, 임대차 계약할 때 뭐 법이 뭐 복잡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뭐 하면 무효다는데 우리 둘 사이에 자, 너 당신 2년 딱 지나고 이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 못 한다 하는 특약을 네. 넣었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줄 알아요. 또 임차인이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뭐 이런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특약을 많이 둡니다. 계약서에. 네네네. 근데 그런 특약은 임대차 보호법에 딱 10조의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이 규정, 이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떤 특약도 무효다. 네. 무효다고 이렇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특약은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약은 다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처음 임대차 계약하면서 네. 세입자하고 처음 계약하면서 2년 당신 지난 후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 더 이상 못한다 네. 하고 특약을 뒀다면 그거는 무효다는 거죠.